자, 전국에 계신 견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치고 레이스 진행을 맡고 있는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민태민 형과 함께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쉬셨습니까? 잘 쉬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이제 5월 첫째 주입니다. 예.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예. 견마를 하다 보면 일주일 단위로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말 빨리 가고. 자, 5월 첫째 주 멋들어지게 또 우리가 또 스타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월말에 좀 어려워가지고 이번 주 또 월초에 또 복수를 제대로 해야죠. 예. 어렵다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아상꼬상했다고 그럴까요? 뭐 표준말은 아니지만 예. 좀 결과들이 좀 아상꼬상했어요. 특히 서울께 좀 저배당이 들어올 경주는 터지고 또 터질 것 같다 그러면은 저배당이 들어오고 좀 예상했는데 자, 아무튼 뭐 5월 첫째 주인 만큼 조금 더 널널하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또 그 공지사항이 떴더라고요. 강병은 조교사 부산에 300만 원 벌금으로 그냥 가볍게 처리를 했고 영볼트. 예. 예. 그다음에 그 서울 안변기는 아르고 위즈덤. 1년 정지를 먹어버렸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먹을 수도 있다고 봤어요. 너무 큰 사건이래가지고 그 사건 자체가. 그래요. 당분간은 또 이제 우리 안변기 조교사 말을 못 보겠다. 안변기 또 조교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쉽겠어요. 근데 그게 예전에부터 보니까 이제 그 조교사 면허 정지가 되면 1년 정지가 되면 말들이 다 흩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거야. 흩어져가지고 다시 뭐. 근데 그게 서울은 부산은 진짜 이제 말이 딴 마방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가서 이제 사육이 되고 하는데 서울은 한동안 또 그 마방에서 계속 관리만 하고 뭐 출전만 보내고 하는. 말 칸수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거야. 칸수가 다 안 차니까. 예. 그리고 이제 원래는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벌어들인 상금을 반반.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도 안 줘도 되고 예. 하나도 안 줘도 되는데 이제 그 도 이상 상도 이상 반반씩 아니면 뭐 7대3으로 나눠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퍼펙트 챔피언이라는 말 있잖아요. 김양호 마주거. 그게 16조 김택수 마방이 딱 정지가 돼버리면서 32조로 잠깐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너카운티들하고 동반 우승을 했을 때 뭐 상금을 4분의 1밖에 못 받았다. 반쪽이고 반쪽이라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가볍게 견마장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 자, 5월 1일 금요경마는 11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지난달까지는 10개를 냈었습니다. 금요일날. 11개 펼쳐진다는 거. 10경주 끝나고 퇴근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경주 하나 있다는 거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승부처 공지하고요. 바로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태민 의원이 5경주와 8경주를 준비했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 8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저 임승진이는 4경주와 7경주를 준비했고, 메인을 7경주로 해서 준비를 했다는 점 공지 말씀을 드리고, 5월 1일 금요일 부산경마 예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m 6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2마리인데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는 9번마 대호광자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눈에 띄고 이제 문제는 두 번 모두 선행을 가서 우승했다는 점인데 이번에는 따라가도 되는 건지 아무래도 또 안쪽에 빠른 말은 있는 건지 뭐 이런저런 시각, 민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부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월말과 월초의 개념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산은 이제 주급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월말도 상당히 뭐 눈에 보이는 경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월초도 저는 편성을 보고 야, 경마가 월말보다 더 어렵다. 지난주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 1경주도 그러한데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는 골망염이 있어서 조교가 좀 길어졌지만 대호강자 놓고 막건을 사는 게 맞아요. 근데 방금 임승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안쪽에 2번 마하헤라라든가 3번의 자유로운 하니 그리고 5번 나온베라 그리고 9번에 이제 대호강자 외곽에 11번 비호질주 최단거리에서 지금 선두권이 너무 북적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민태민은 이번 레이스를 선추입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지금 30조 울줄리 마방에서 동반 출전을 하는 신마 2마리입니다. 6번 올 비하인드 미하고 12번 제너럴 이 2마리가 주행검사 보면은 모두 싹수 있고 또 체형이 워낙 좋아요. 500다마짜리에다가 매니피 자막 목의 쪽도 검증된 뭐 해랑강이라든가 하이밸류 이런 말들의 혈통이라서 이 2마리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좀 데뷔전 강공을 펼칠 전망이고
그렇다면 이제 앞에가 경합을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강공이 먹힐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저런 전개 상황과 아울러서 기타 마필들의 전력까지 평가를 해주셨고, 저는 9번 대호강자는 따라가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9번 대호강자를 충마로 인정을 하고 안고 가면서 민태민전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30조 망아지 2마리 중에 2마리의 어떤 잠재력 쪽에 초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는 저는 12 제너럴이 더 땡깁니다. 작년 11월 달에 뛰고 나서 주행검사를 다시 받고 나오는데 거세를 하고 나옵니다. 거세 효과가 제대로 먹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조교시의 모습도 인상적이기 때문에 12번만 제너럴. 근데 이제 등짝이 박근만이라서 이게 좀 찝찝한 건데, 자, 아무튼 인기를 또 덜 모은다면은 박근만이 스타일상 또 강공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 제너럴 쪽에 조금 더 저 역시도 관심을 가지면서 일경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1206등급 경주입니다. 9마리가 출전하는데요. 7번 청춘열차에 2000에서 조선권으로 바꿔놨습니다. 직전에 졸전에 열이 받은 건지 어떤 상황인지 민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이 청춘열차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정을 하고 싶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임승진 위원한테 좀 어떻게 승부가 좀 세냐 물어봤는데 뭐 좀 내용이 썩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덜덜하다. 네, 덜덜하다. 인기 1위였는데, 그래서 저도 축을 바꿔갖고 뭐 말 타는 거 봐도 뭐 뒤에 있습니다. 뒤에 맨 뒤에서 이희천 기수가 좀 붙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조성훈 기수의 뭐 해피하나와 병합대 걸음 좋고, 그래서 7번 청춘열차를 이번에는 좀 인정하는 쪽으로 저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청춘열차. 뭐 조선권으로 바꿔놓은 만큼 강공에 대한 의지는 뚜렷하다고 봐요. 울줄리도 이제 한국 문화에 많이 적응을 했어요. 하면서 이게 이 한국 사람들이 이러는구나, 이 경마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달은 모양입니다. 조선권으로 태어났고, 저 역시도 뭐 7번 청춘열차는 아껴놓은 폭발력까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마리 더 설명드릴 게 이제 이번 우승 최고인데, 이거 김정웅이를 지금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조 교사가. 이제 얘가 사실 우승 최고가 갖고 있는 기본 순발력이라면 여기서 선행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등짝이 문제인데, 뭐 김정웅이도 최경조 교사의 믿음에 좀 보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말머리를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우승 최고까지는 관심권으로 이 경주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406등급 경주입니다. 9마리입니다. 직전에 부쩍 힘이 찬 모습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던 9번 임패션드 마린이 저는 좀 좋아 보이는데요. 민태민의 시각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축입니다. 이제는 주행검사와 뭐 데뷔전, 그리고 지난 3월 1일 15일까지도 발주 자체가 안 좋으면서 앞에 붙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다음 이제 지난번에 아마 저도 그렇고 임승진 의원님도 지난주에 이제 승부로 잡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리얼리킹을 그 전번에 낙마하고 혼자 뛰었던 말, 그 말을 쌍대가리 놓고 임패션드 드림을 때렸어요. 근데 임패션드 드림이 지난번에 보니까 레이스가 느리다 하더라도 선행을 갔습니다. 선행을. 그러니까 순발력에서의 보강이 뚜렷하기 때문에 뭐 이만한 편성이라면은 무난히 연속 입상, 또 뛰어봤던 거리, 모든 게 완벽한 게 임패션드 마린입니다. 상대적으로 뭐 거리에 대한 강점도 있고, 네. 직전에 입상이 뭐 뚜렷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이라서 역시 인정이다라는 게 민태민 의원의 시각이었고, 자, 여기가 지금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편성이 이따구로 되다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팔려줄 것 같아요. 그냥 최근에 전적 뭐 이런 걸로 상황으로 팔릴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잘 좀 압축을 가면 뭔가가 좀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일단 불안하게 보는 말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4번만 영웅강호. 8번을 뛰면서 지금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 자체가 특징이 없더라고요. 좀 꾸역꾸역 뛰는 습성을 보이고 있고 또 가끔가다 늦발도 하고 발주도 안 좋고. 근데 이런 애들이 또 이 편성에 나오다 보니까 인기마로 좀 돌변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4번 영웅강호는 좀 덜 보고 싶은 말이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좀 분석을 좀 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잘 걸르고 거르다 보면은 의외로 짭짤한 맛고기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사경주입니다. 1206등급 경주 모두 11마리인데요. 이번 사경주는 저 임승진이가 오전장 이제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는데, 망아지들이 좀 낑겨있는 편성인데, 좀 망아지 쪽에 좀 노림수를 갖고 좀 소문나기 전에 먹어야 될 말이 있어서 준승부로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민태민의 시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배당판에 가장 많은 인기는 제가 봤을 때는 9번의 마스터키 쪽으로 실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말 자체가 발은 상당히 빨라요. 발은 빠르고 목도 잘 쓰고. 근데 이 말 자체의 파워감이라고 하죠. 이 뒷다리가 깊게 못 끌어주면서 못 차주면서 항상 지구력이 좀 긴가민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성호 기수고 뭐 1200이라고 해서 좀 인기를 모을 텐데 과인기라면은 조금은 불안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는 선두권 나갈 말 중에 데뷔전 때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앞으로 많이 뛸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 4번 올림피아 퀸이 이번에 뭐 상위군 폭풍의 눈하고 병합도 잘 만들었고 걸음발에 성장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4번을 조금 뭐 저는 충마 내지는 후착 주력 정도로 세게 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번마 올림피아 퀸이라는 관심마를 또 지목해 주셨고 9번마 마스터키의 과인기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민태민의 시각이었는데 뭐 공교롭게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지금 비슷한 유사한 상황이 나오는데 9번 마스터키가 아까 좀 뭐 우리 민태민이 뭐 앞다리 뒷다리 그랬는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좀 깨작깨작 뜨는 거죠. 그렇죠. 말이. 주폭이 안 나오더라고요. 길을 못 찾으니까. 발은 빠른데. 그래서 항상 보면은 상태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렇게 팔리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 얘네들 말고 그 데뷔전을 치르는 시네마 중에 곧장 좀 데뷔전을 겨냥해서 준비를 잘한 말이 있고 또 갖고 있는 잠재력, 기량 모든 것들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준승부로 준비를 했는데 기존마 중에는 역시 민태민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9번마 마스터키보다는 4번마 올림피아 퀸이다. 이 정도로 해서 일단 가닥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압축된 승부마번으로 임승진의 준메인 승부 빛을 나게 해 보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305등급, 모두 14마리인데요. 이번 경주는 우리 민태민연의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그 승부의 이유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일단 임승진이가 보는, 일단은, 일바따 관심 많은 13번마 승리 웨이브죠. 직전에 재금받고 오랜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당한 기본 사이즈를 보였던 게 승리 웨이브고, 이번에 정상 주기니까 당연히 전보다 좋죠. 훨씬 더 호흡도 터져 있고 걸음도 터져 있고 올라간 부담 중량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태와 기량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13번마 승리 웨이브를 아주 강하게 보고 있는데 민태민의 준메인 승부의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의 이 준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방금 임승준 의원이 언급하셨던 승리 웨이브, 요거를 충마로 강하게 믿고 후착을 아주 깔끔하게 압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승부를 하는 거예요. 승리 웨이브는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 방송에서 4월 12일 날 1호 경마였는데 그때 2경주였어요. 공교롭게 그때 서울도 일요일이 2경주 승부였고 부산도 2경주여서 서울은 빗세리온 가지고 한구랄 했고 또 승리 웨이브 이걸 또 한구랄 했죠. 록밴드에 붙여서 한 방을 깠는데
직전 대비 늘어난 3.5kg의 부담 중량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540kg짜리의 거세마에 뭐 55.5 극복을 못하는 게 이상할 정도의 말이에요. 이번에 정상 주기의 말도 직전 이상 확 좋아졌고 뭐 알파 플러스라는 그 스피드 좋은 말을 붙들고도 뭐 대등하게 따라갈 정도로 더 나은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서 승리 웨이브는 축이고 여기 후차권 제가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딱 2마리밖에 안 보입니다. 바람개나 잡아줄 복병권에 뭐 고만고만 팔리는 인기마들 요런 애들 완전히 걷어내고 14마리 중에서 승리 웨이브 축 딱 세워놓고 딱 두 방만 강하게 때리면서 5경주 제가 승부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려졌습니다. 역시 뭐 13분만 승리 웨이브는 대가리 인정이네요. 네. 후착도 딱 2방이다. 딱 2방으로 제대로 때릴 자신이 있다. 준명이 승부의 이유다. 믿음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1200 혼합사 등급 모두 14마리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지금 6번 행운신화라는 국산마가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는데, 혼합사 최근에 연속 입상을 때리고 있는 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통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변수는 또 있는 것인지, 윈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행운신화를 여기서 무시는 못합니다. 52kg에 너무나 수월한 감량 2점. 또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 2승 2착 2회. 그러니까 최근에 걸음이 4연속 그냥 입상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 행운신화입니다. 괜찮은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그 의지 없이 뒤에서 추입으로 왔던 터치스타, 뭐 앞에서 선행 경합으로 무너졌던 베리베리굿 이런 애들보다는 여기 나온 애들의 사이즈가 사실상 외산마들이 한 수 위에죠. 그 중에서 저는 그래도 13번 메다 글로리아가 주행검사 가능성은 물론이고 데뷔전에서 흙도 맞아봤고 외곽 선입을 타면서 힘을 많이 쓰고도 앞말답지 않게 근성을 아주 뛰어난 근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13번 메다 글로리아가 뭐 여기서 아낄 일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번 메다 글로리아. 3월 달에 나오고 지금 한 2달 넘었어요. 예. 2달 정도 됐는데 조교 때 모습은 이상이 없던가요? 그 뭐 훈련 때 그 집에 이제 슈프림 매직이라고 역시 싹수 있는 신마 아주 타이트하게 병합을 붙이는데 말이 뭐 너무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13번 메다 글로리아에 관심을 갖고 있다. 민태민의 시각이었고 저도 뭐 6번 행운신화는 일단 논외로 치고 사실 뭐 얘를 뭐 강축으로 놓기도 그렇고 또 뭐 빼기도 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정밀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 방송 찍는 시간이 또 수요일 출범부터가 그렇죠. 바로니까 직후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현장 속보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기타 마필 중에 저는 이번 스프링 볼트가 이번에 말이 컨디션이 부쩍 올라와 있습니다. 실전에서 아직 걸음이 터지지 않았고 호흡이 터지지 않은 모습으로 아쉬움만 주고 있는데 이번의 모습은 분명히 변화가 왔다고 봐요. 지금 토요일에 나오는 그 기쁨의 거짓말 걔랑 연일 강구보 병합을 때려가면서 걸음을 있는 대로 찍고 나오는데 이번부터는 무조건 관심권으로 안고 가야 되겠다는 느낌이 확 들었고 또 설동보 기수가 말 타는 게 요즘에 정말 열심히 탑니다. 거의 뭐 블루칩이에요. 설동복 기수 정말 잘 타더라고요. 요즘. 예전에 데뷔 초에 사고만 나지 않았으면 진짜 크게 될 애가 아니었나 싶은데 아무튼 열심히 타고 있고 등짝까지도 좀 믿음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스프링볼트 쪽에 우선 관심을 갖고 있다 정도로 해서 육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05등급 모두 11마리인데요. 이번 7경주는 저 임승진이가 메인 승부로 금연경마 중에 한 방 준비를 했는데 뭐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이게 뭐 강대가리가 있어요. 노림수말이 제가 보는 강대가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직전의 기대보다 직전의 성적이 마방이나 뭐 전화 아니면 탔던 기수나 기대했던 만큼의 성적이 못 나왔어요. 못 나왔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이번에는 그런 지난번에 어떤 그 기대보다 못한 성적 때문에 좀 덜 팔릴 거예요. 이게 바로 노림수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들은 그 내용을 들은 사람 입장과 듣지 못한 사람의 입장 차이에 거는 승부입니다. 들은 사람이 당연히 좀 내용을 갖고 뭐 견보를 한번 걸어봐야 되는 게 또 경마 아닙니까? 뭐 그런 내용 듣고도 견보를 못 걸 것 같으면은 내용을 듣지 말아버려야죠. 그냥 혼자서 해야죠. 아무튼 제가 들은 게 있고 또 직전에 좀 덜 띄었던 그 내용까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만큼 좀 덜 팔려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뭐 그 집에서나 등짝에서나 무조건 전보다 더 뛰게 돼 있다. 지난번에 좀 덜 뛴 거는 조교가 너무 오버가 됐다. 이 정도로 여러분께 좀 힌트를 드리면서 준비를 한 7경주 임승진이가 한번 제대로 때려잡을 자신이 있습니다. 메인 승부로 함께 준비한 만큼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에 이어지는 8경주입니다. 1404등급 경주 12마리인데요. 이번 8경주는 우리 민태민연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바로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고요. 당일 현장에서 배당판이 다소간에 분산됩니다. 7경주 임승진 의원이 이제 메인 승부를 나만의 축마를 갖고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여기는 저만의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배당판의 축이 아니고 제 축이에요. 제가 믿고 가는 축입니다. 제가 뭐 힌트를 드리자면은 여기 전번에 입상했던 말이 3번 원일시대, 4번에 기쁨의, 그리고 8번 메이저 우승, 12번에 3일스타 요 4마리가 직전에 입상을 끌어냈던 말들인데 이 말이라는 게 일단 생명체라서 그 본연의 기량 자체가 한 번에 훅 성장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에 그 입상이 과연 우연인지 말의 능력의 업그레이드인지 그거를 먼저 판단하는 게 경마하는 데 좀 우선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그 입상했던 4마리 중에서 나머지 3마리는 당일의 컨디션이 양호해서라든가 아니면 구미일 때문에 편성이 약해서 능력 발휘를 한 말이 있는 반면에 정말 그 걸음발 자체가 이제는 확연하게 터졌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 말이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무조건 된 말이라서 그 말의 혈통을 봐도 1400까지는 충분합니다. 1600 하면 좀 의심이 되는 말일 수 있겠지만 1400 정도라면 왔어요. 걸음이 완전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쌍대가리로 믿고 지금 불러드린 입상했던 말 다들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그 말들이 어부지리성이나 당일의 컨디션이 양호해서 들어온 말이 많아서 오히려 그 걸음 터진 놈 놓고 최근에 걸음이 조금 하향세, 컨디션의 하향세, 뭐 구미가 센데 나와서 졌던 말들 그런 말들을 한번 엮어 때리면은 이건 뭐 배당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8경주 욕심 있게 메인 승부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8번, 12번 중에 정말 지난번에 업그레이드된 기량을 발판으로 자력으로 들어온 말은 딱 한 마리밖에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말이 대가리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 말 놓고 직전에 좀 여러 가지 좀 조건 때문에 못 들어왔던 그런 더 있을 말들 노리는 게 포인트였네요. 예. 민태민의 메인 승부 잘 들었고요.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600 혼합 3등급 경주입니다. 10마리입니다. 10번 다크테리어가 지금 뒤늦게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힘이 좀 늦게 차는 건지 아무튼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나머지 애들 중에 이제 4번 지봉승리 또 2번 무적강자 이 정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민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 하나, 복병마 하나가 재밌습니다. 인기마는 4번의 지봉 승리.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뷔전 그 빠르고 강한 레이스에서 3등 온 거 빼고는 지금 늘어난 거리도 바로바로 선입으로 추입으로
극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들은 결과적으로 센 말입니다. 센 말이고 복병이라면은 지금 2군에서 뛰다가 강급이 된 말인데 직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메인 승부로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우리가 항구라에 했던 말이 있다. 전번에 한번 시원하게 놓고 때렸는데 뭐 혼자 나홀로 그냥 한 1300m를 뛰어버렸어요. 외곽으로. 이번에 무적강자가 이번에 지금 오랜만에 끝번을 해지하고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의 그 발주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면은 무적강자의 이변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번 무적강자. 결론적으로 민태민 님도 세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4번 지봉승리는 보여지는 인기마고, 네. 이번 무적강자는 강급이 된 상황에 그동안에 계속했던 그 끝번 신청. 끝번 신청이라는 게 이제 발주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발주기에 들어가면은 요동을 치고, 그 요동을 치기 전에 가장 늦게 들어가서 가장 빨리 나오겠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임승기 의원이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관심 있게 보는 게 후진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지금 내일 아마 오전 정도 가면은 후진입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무적강자가 과연 끝번을 그 검은색으로 해서 맨 뒤에 들어갈 것도 끝번이지만 요즘은 1번이 제일 늦게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허다하죠. 후진입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여러분께서 한번 궁금하시면 마사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패턴들이 그러더라고, 그렇죠. 다. 끝번 해제 안 끝번 애들이. 해제 안 애들은 다 후진입 늦게 신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후진입 신청하는 그 절차가 좀 까다롭다고 그래요. 그렇죠. 발주가 원활하면 안 되고 일단은. 그러니까 후진입 신청을 할 것 같다. 2번이지만 끝번 신청을 해제하고 해제했지만 그래서 2번으로 들어가지만 맨 나중에 들어가게끔 다시 한번 신청을 하는 후진입 신청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8번 다크테리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뒤늦게 좀 걸으면 좀 그러니까 힘이 차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뭐 경마하다 보면 특히 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데뷔 초에는 진짜 버벅대다가 나중에 좀 힘이 차면서 걸음이 확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8번마 다크테리어가 그런 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상승 곡선에 더욱더 좀 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8번 다크테리어 말씀을 드렸고 우리 민태변녀는 이번 무적강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203등급 모두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파죽의 연승을 때리고 있는 3번마 대풍년이 지금 사실상 순급전입니다. 이가 61에서 80점이라서 3번 대풍년이 66점 지난번에 우승을 하고 레이팅 66점이라서 순급전을 되겠는데 또 통하는 건지 또 다른 말들의 전력은 어떤지 민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풍년은 데뷔전 때도 제가 추천을 드렸고 지금의 4연승을 하는 과정에서 제 입에서 전부 다 충마로 갔던 것이 대풍년입니다. 한데 저는 이번에는 사실 축으로 갈 마음은 없어요. 뭐 다른 말이 특출나게 돋보여서 대풍년을 축으로 갈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뭐 매직 라인을 15마신 이기고 행운 신화를 10마신 이겼을 때 걸음발 다음을 항상 기대하게끔 만들었던 걸음발이었는데 그 2월 27일 날 따라갔던 클라이밍이죠. 대풍년 선행 가고 따라갔던 클라이밍하고 직선에서 거리를 못 벌립니다. 딱 그 격차대로 가면서 2마신 차이.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 남도 평정이라고 17조 장세한 마방의 마필인데 전형적인 기복마예요. 그래서 그 말한테 라스트에 통과 후에 결승전 통과 후에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최근에 두 번 200m 타임이 모두 다 14초대. 그러니까 대풍년 자체는 이런 말들은 이제 불이 한번 켜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다음이 기대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려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3번이 아닌 다른 말 저는 한번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축마를 다른 놈으로 세울 생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3번 대풍년의 어떤 그 뒷심 부족 이게 좀 걱정이 되는 상황. 3번 대풍년을 축으로 가고 싶지 않다 이번에는 그 멘트였고 저는 이제 이번만 스페셜 킹덤이요 이게 지금 15번 뛰면서 1등만 5번을 하고 2등은 한 번도 없는 말입니다.
디디미의 인트리가 새끼인데 기본 잠재력은 굉장히 센 말인데 이게 좀 다리 쪽이 좀 안 좋으니까 이게 기복이 심한 모습. 다리가 안 좋을 때는 아예 못 돼버리고 다리가 좀 좋아지면 갖고 있는 잠재력이 폭발돼 버리면서 우승을 해버리고 이러한 지금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근래 들어서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 편성 자체가 지금 인기마들이 3번 대풍년, 4번 클라이밍, 그리고 3번, 6번 진격의 질주 혼합 4군에서 올라온 순군마들이 왕창 인기를 모으고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에 기존의 국산 3군에서 그야말로 비바람 맞고 전력을 키워왔던 이번 스페셜 킹덤한테는 좀 뭐랄까요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번 스페셜 킹덤을 임승진의 관심만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태민 역시 그동안은 매번 인정했지만 이번에는 좀 빨간불이 켜진 느낌이다. 3번 대풍년을 좀 뒤로 돌리면서 대안을 좀 생각하고 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802등급 모두 8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또 2등급에 항상 2등급에서 지난번에 능력을 보였던 6번 다이너믹 대시, 또 이번에 승군제를 치르는 4번 원일지존, 또 기존에 1군까지 올라갔다가 강급되었던 말. 출전만은 8마리밖에 안 되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쉽게 때리고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좀 더 자세히 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임승진의 판단인데 민태민의 시각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경주예요, 이거는. 다이나믹 대시가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전 4승 2착 2회, 3등 1회. 그러니까 8번 뛰는 동안 1월 23일 날 인기마 팔리고 졸전했을 때 빼고는 전부 다 가능권의 걸음을 보여준 겁니다. 입상 가능권의 걸음. 그리고 특히나 지난번 1800에서 장거리 적응력까지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아직은 미국산 3세마, 조금은 어린 티가 있는 말이 부담 중량을 57.5까지 받아가지고 그 점이 조금 일말의 불안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복병마 중에서 이번에 막권 꼭 한번 사보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3번의 백호 장군이라는 말인데요. 지금 전적지 가려져 있는 부분에 보면은 9.1군에서 선입으로 2연장까지 때렸던 게 백호 장군인데요. 근래 들어와서 말이 좀 다리 쪽이 안 좋다 보니까 공백이 계속 있었죠. 작년 10월에 뛰고 1월로 공백, 1월 뛰고 또 3월에 공백. 이번에는 역시 7주 만에 주기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간만에 이거 훈련을 이번에 잘했습니다. 훈련 강도 아주 강하게 마무리 때 올려놓고 탄력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원래 피코 센트럴 새끼라서 제가 봤을 때 2,000은 좀 힘들고 1,800까지가 적정 거리예요. 그래서 최근 뒤에서 있지만 그 이전에 보면은 선입으로 바짝 붙어갔던 말이라서 뭐 이래 있으면은 그냥 빨리 가겠네요. 한 2-3번째 따라갈 수 있는 백호 장군 한번 배당으로 노리겠습니다. 네, 백호 장군이 배당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럴까요? 네. 구미가 좀 약해서 그런가요? 아마도 제가 들은 바로는 이번에는 좀 그동안 이제 불었던 체중 다이어트까지 좀 하면서 상당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게 벌써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배당이 8마리 편성해서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민태민의 관심 많은 3番 백호 장군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근데 지금 여기가 이 4번 원일지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승급전인데 결코 저는 밀리지 않다고 봐요. 말 자체가 뛰는 스타일상 저는 장거리 코너 4개짜리도 충분히 돌리는 수 있다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부담 중량이 지금 너무 유리합니다. 혼합 3등급에서 58까지 달고 뛰다가 이번에 53까지 줄어버렸습니다. 레이팅을 하면서 이게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승군마들한테 너무 유리한 부담 중량을 준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서울이든 부산이든. 근데 최근에 그런 승군마들이 곧장 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뭐 그냥 레이팅이 아니고 별정이나 핸디캡 때도 이보다는 이제 승군마들이 핸디에 이점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별정 경주랑.
그런데도 들어오잖아요. 송금마가 원래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면 이제 더 잘 들어오는 건 그러니까 더 유리해졌다. 그렇죠. 레이팅 예. 시스템이 되면서 예. 송금마들한테 올라오는 말들이 좀 유리하고. 예. 훨씬 더 유리해져 버리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4번 원일 지존도 이번 다이나믹스 마찬가지고 어떤 기존 말들도 기존의 인기 모을 말들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느낌이라서 민태민에 관심 많은 3번 백호장군 그리고 저는 4번 원일 지존에는 이번 다이나믹스 보여주는 인기말들도 더 뛸 여력이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 보인다. 중심을 좀 잘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주는 저나 민태민이나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멋지게 마무리 적중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5월 첫째 주 1일날 금요연마 부산 방송을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또 이제 내일 서울걸로 해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